안녕하세요. 지희쌤과 함께하는 체육 이론 수업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체육이 1시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번 차시보다는 조금 짧게 끝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가 운동 처방, 그리고 두 번째 스포츠 활동 안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운동 처방이란 무엇일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운동 처방은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체력의 수준이나 운동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계획한 일련의 활동을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본인의 운동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를 운동 처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운동 처방은 우리가 전차시에 배운 트레이닝의 기본적인 원리, 이 6가지와 그리고 구성 요소, 저번 차시에는 피트라고 배웠었죠. 그 4가지를 포함을 해서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심폐지구력을 키우기 위한 예시로 운동 종류를 러닝으로 설정을 해봤어요. 운동 강도 같은 경우에는 유산소에는 최대 심박수의 몇 퍼센트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최대 심박수는 우리가 여기 손목 쪽에 손을 대면은 가만히 있으면 이게 뛰는 게 느껴져요. 이거를 통해서 본인의 심박수를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운동 빈도는 주 4회, 시간은 50분 이렇게 한 세트를 구성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다가 기본 원리를 포함을 시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개별성의 원리라고 하면은 이 구성 요소를 설정을 할 때 나에게 맞는 운동량을 설정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점진성의 원리는 만약에 오늘 이렇게 50분을 목표로 했어. 그럼 내일은 55분, 그리고 그 다음 날은 60분.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운동 강도나 시간을 높여간다는 거. 그리고 반복성의 원리라고 하면은 이걸 하루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2달 동안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거. 이런 식으로 하루 계획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며칠 동안의 계획을 세우는, 그러니까 일련의 활동을 운동 처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운동 처방을 내릴 때 어떤 단계를 거쳐서 운동 처방을 내리느냐. 첫 번째는 계획을 하고, 두 번째는 실행을 한 다음에 그것을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똑같아요. 플래너를 쓰죠. 그리고 그 플래너대로 공부를 실제로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닌 평가를 해요. 오늘은 뭐를 했고 뭐를 못했어.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걸 줄이고 시간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하는 과정이죠. 우리가 운동을 처방을 내릴 때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또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유연성을 예시로 들어봤어요. 먼저 계획 단계에서 자, 건강 상태를 먼저 본인이 체크를 해야 돼요. 나는 관절 부위가 자주 삐어. 기지개를 막 펴는데 몸이 풀어지는 느낌도 안 들고 자세가 바르지 않아서 그런지 막 어깨 같은 데가 아파. 그럼 나에게 부족한 체력 요소는 뭘까? 라고 했을 때 유연성이다 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럼 나는 유연성 체력 요소를 키우기 위한 운동을 계획해야겠다 라고 설정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계획 단계예요. 자, 다음 실행 단계에서 우리가 말한 그 피트를 적용을 합니다. 첫 번째, 운동 종류. 유연성에서 다양한 운동 종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맨손 체조, 스트레칭, 요가, 필라테스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유연성 같은 경우에는 운동 강도가 명확하진 않아. 그래서 좀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봤을 때 관절과 근육 쪽에 약간 통증이 느껴질 정도까지로 내가 운동 강도를 설정해야겠다 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운동 빈도는 유연성 같은 거는 사실 맨날 하면 할수록 좋아요. 꾸준히 하면 할수록 좋아.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 5일 이상으로 실시라고 정해놓습니다. 운동 시간 같은 경우 한 동작을 10에서 15초 유지를 하는데 이렇게 10에서 15초 해서 전체 내가 5분에서 10분 정도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세부적인 거에서부터 포괄적인 것까지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를 할 때는 본인이 다양한 척도를 제시를 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선생님은 세 가지로 딱 나눠봤어요. 조금 향상되었는지, 많이 향상되었는지, 아니면은 전에 한 거와 그대로인지 해서 체크를 하고, 또 다음 계획을 할 때는 그러면 이거를 토대로 조금 더 운동 강도를 높이거나 낮춰서 다시 계획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획, 실행, 평가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운동을 처방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운동 손상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운동 손상이라고 하면은 스포츠 활동 중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손상을 얘기를 해요. 우리 이제 2학년 친구들은 저번 시간까지 줄넘기 수행평가를 다 나갔죠. 물론 3학년도.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막 종아리 근육 통증을 발생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 것도 운동 손상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 손상은 크게 개인 관련된 원인, 그리고 환경 관련된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이 돼요.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개인 관련된 원인입니다. 신체 원인, 정신 원인, 행동 원인이 있어요. 신체 원인이라고 하면은 본인의 신체와 관련된 것으로 뭐 체력이 저하되었다던가 아니면은 충분히 휴식을 하지 못해서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던가 이런 거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럼 정신 원인은 뭐냐? 정신 원인은 집중력이 부족해지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운동할 생각에 뭐 지나치게 흥분을 하게 되는 거, 이런 거를 의미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행동 원인. 우리가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지 않을 때 근육이 더 긴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 운동이나 정리 운동 부족 같은 것도 행동 원인에 속하고, 그리고 안전 장비를 찼으면은 부상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 안전 장비를 하지 않아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할 때 가장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죠. 친구들끼리 위험한 장난치지 않는 거. 작년에 선생님이 이제 올해 3학년 친구들 수업을 할 때 특히 체조, 매트 운동을 할 때 좀 부상을 입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친구들끼리 막 장난하다가 다친 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체육 시간에 조금 더 엄격하게 하는 이유가 그런 원인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칠까봐 장난치면 그런 게 모두 행동 원인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환경 관련된 원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환경 관련된 원인은 크게 자연환경 원인과 기구 및 시설 환경으로 볼 수 있어요. 먼저 자연환경 원인을 보면 비와 눈, 지나치게 덥거나 추운 날씨, 황사나 미세먼지 이런 것처럼 조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자연환경과 관련된, 기후와 관련된 원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기구 및 시설 환경은 뭐냐? 예를 들어서 좀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가 고장난 기구야.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하다가 다칠 위험이 있겠죠. 그리고 운동장도 막 고르지 못하고 막 파여 있어. 그런 것도 이제 정리되지 않는 운동장이라고 해서 그로 인해서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운동을 할 때도 항상 주변을 정리하고 하는 이유가 그거야. 다칠까봐. 이렇게 환경 관련된 원인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퀴즈를 낼게요. 본인이 다쳤을 때 어떨 때는 냉찜질을 하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또 온찜질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언제 냉찜질을 하고 언제는 또 온찜질을 해야 될까? 자, 생각해 보셨나요?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시기, 다친 시기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냉찜질 같은 경우는 다치고 나서 바로 급성 손상을 입었을 때는 그 부위가 붓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 축구할 때 발목을 정말 많이 삐었었거든요. 그래서 기부스도 많이 하고
이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맨 처음에 다리를 접지르면은, 발목을 접지르면은 발목이 붓습니다. 근데 이때 냉찜질을 해주면은 혈관을 수축하고 출혈을 억제해요. 이 붓기를 가라앉게 하는 효과가 있어. 그래서 붓기가 좀 어느 정도 사라질 때까지는 우리가 냉찜질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냉찜질을 하다 보면은 한 2, 3일 지나면 붓기가 없어져요. 출혈도 없어져요. 이럴 때는 온찜질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으면은 막 보라색으로 멍이 들거든? 근데 그런 멍이 든 상태에서 온찜질을 해버리면은 오히려 그 염증이 덧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게 모두 없어진 후에 온찜질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깨가 많이 공부를 해서 어깨가 많이 결려 막 뜨거워지고 아파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만성질환, 만성통증이기 때문에 온찜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온찜질을 통해서 근육을 풀어줄 수 있으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어제에 비해서, 아니 화요일에 비해서 금방 끝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거는 크게 운동 처방을 스스로 내리고 계획하는 거, 그리고 운동 손상의 원인을 좀 파악을 하고 스스로 예방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본인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체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여러분. 건강해지기 위해서 체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내용들도 시험을 위한 공부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좀 적용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논술형 평가 대비 수업을 마쳤습니다. 각 PPT의 하단에 보면은 교과서 페이지 수가 적혀 있어요. 그 페이지 수를 꼭 참고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들 만점 받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수고하셨습니다.